네, 13일차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사회공헌백서 2020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국민들한테 물어본 질문이 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코로나 시기에 기업의 무책임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소비자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직업별로는 농업, 임업, 축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매 의지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4.33점이고요. 무직은 3.62, 대학생 3.63, 판매 및 영업직 3.69의 불매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응답자의 67.3%가 타 지역에 대비해서 긍정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요 두 가지의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계층들은 실제로 기업사회공헌의 그 혜택이나 지원을 받는 그 범위 내에 많이 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업사회공헌과 같은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소에 어떤 강한 그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서 사회공헌에 대해서 잘 안 하는 경우는 또 그 기업의 제품이나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장 높게 표현한 것 같고요. 무직이나 대학생, 판매 및 영업직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어떤 그 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이제 서울 응답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그 모든 어떤 기업의 활동이나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그 지원 혜택을 받는 거라던가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응답자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거에서 다소 그동안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지원을 받은 어떤 그런 계층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동안의 기업사회공헌의 어떤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그 원인 분석이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 설문에 관련된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 틀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제 제가 그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석 내용이나 어떤 시사점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기업사회공헌 활동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사점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원인이나 어떤 그 명확한 그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의 틀을 가지고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면적으로 나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기업 사회공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이제 지역별로 보면 평균이 한 48%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충남 같은 경우는 64%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대전이 59%, 제주도가 63%, 전국은 48% 정도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지역별로 이렇게 색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민이 바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해결을 돕기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토탈로는 100%가 넘죠. 근데 전체적인 이제 비율의 추이로 여러분들이 아마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73.6%가 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해결을 돕기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66.9%는 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의사결정과 활동의 현재와 미래 임팩트를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지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게 66.9%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다가 62.1%입니다. 그리고 48%는 이 세 가지에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으로 다 답을 한 거의 50%죠. 그러니까 50% 가까이는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도 기업이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이 역할을 하는 과정을 잘 지켜볼 것이고 또 그 제품과 서비스 구매 여부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의 여부와 결부시켜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48%입니다. 결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추세나 국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이런 코로나 같이 특수 상황,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급작스러운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책임, 경제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사회공헌적인 책임 이렇게 나뉜다 그랬었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범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들은 기업 활동의 임팩트에 대한 관심 또한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고요. 또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답한 1104명 중에 81%, 59%는 전체적으로는 59%라는 거죠.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응답자 중에서 75%, 1104명 중에 75%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데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의 불매 의지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긍정한 국민은 48%, 아까 앞에 도표에 설명을 드렸죠. 48%,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그 시기나 니즈를 고려한 지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이 그 설문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그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죠. 결국 대상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어떻게 빨리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기억하고 미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거고요. 또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여부를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48%의 국민들이 있는 만큼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조사의 시사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코로나 사회공헌 채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국민은 코로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소식을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접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채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접하는 채널을 총 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그 하나의 채널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7개의 카테고리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느냐, 지자체를 통해서 얻느냐,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얻느냐, 혹은 미디어나 기업 홍보 채널을 통해서 얻느냐, 소셜미디어냐, 아니면 기타, 이런 7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기업의 그 코로나 시대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정보를 접하는 채널을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로는 미디어, 방송 및 언론이죠. 미디어를 신뢰하는 국민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시국 혹은 재난재, 이럴 때는 우리는 그 공신력 있는 미디어 매체를 가장 신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정보를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채널보다는 공식적인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데의 신뢰도가 이제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그 발표, 이런 것들이 또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맡고 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14%, 비영리 단체의 어떤 정보가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채널에 요즘에 가장 핫한 그런 채널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미디어의 정보가 신속하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들의 신뢰 비율이 높았고요. 전업주부와 무직 및 기타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나 무직인 경우에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으로 다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공식적인 채널인 미디어에서 방송이나 언론이 제공하는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소셜미디어는 20대가 가장 높은 18.9%, 또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19.1%가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9.5%로 다소 낮은 걸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그런 연령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는 고일 연령층보다는 젊은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정보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아무래도 낮은 연령층에서 확실히 신뢰가 높다라는 것이 조사가 됐고요. 또 기업의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의 자체 홍보 채널을 가장 신뢰하는 비율은 6.9%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홈페이지나 뉴스레터에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냥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공중 채널을 공식화된 공중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의 자체적인 채널을 통한 사회공헌 커뮤니케이션을 상대적으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업에서 자신들이 이런 거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회공헌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는 불신이 좀,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미디어나 정부기관, 공식적인 기관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됐을 때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이나 재난 활동, 재난 때 어떤 지원 활동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신뢰도가 높은 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활동의 신뢰도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회공헌 채널 신뢰도를 도표로 살펴보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미디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비상시국이나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인 방송 및 언론 매체, 그리고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보고회, 이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14%, 비영리 단체가 11.1%,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 6.9%, 지자체가 하는 거 6.3%, 기타 1.4% 이렇게 이제 그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소셜미디어나 비영리 단체나 기업의 그 정보가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히 공식적인 어떤 그 매체나 채널로 많이 집중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코로나 시기에 기업사회공헌을 평가하는데 국민이 평가한 코로나 사회공헌 점수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설문 결과 기업들의 코로나 사회공헌 점수는 10점 만점에 6.35점입니다. 다소 이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죠. 20대와 대학생은 6.41, 6.57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했고요. 지역별로는 충남이 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또 제주는 5.75로 가장 낮게 이제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 시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냐? 코로나 시대에서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기존에 하는 사회공헌 활동과의 어떤 진정성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기업이 진정성 있게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느끼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 1,500명이 평가한 진정성은 5점 만점에 3.01, 그러니까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24.5%가 의심이 간다고 응답을 했고, 대학원생의 의심 정도가 타 직업군에 대해서 높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진정성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또 기업이 그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의 그 개선해야 되는 과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반기업 정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후한 점수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사회공헌의 총량도 보고 다양한 활동들도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점수는 아직은 그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잘한다고 박수를 받는 그런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이제 기업들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게 기업들이 뭘 하는 거를 국민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욕구나 또 기대 수준이 더 높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에서는 경남하고 대구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아무래도 대구, 경북, 경남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어서 기업의 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컸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지 않았나 하는 그 내용으로 서로 그 상호작용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그래서 국민이 매긴 사회공헌 점수는 10점 만점에 6.35점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에 대한 점수는 3.01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업 사회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국민들한테 모두 사회공헌 활동을 잘한다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기업이 경영 활동에 매진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인식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지역별로 코로나 사회공헌하고 진정성 점수를 도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색깔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충남이나 경북 지역이 좀 높고요. 그리고 세종이나 대전, 대구, 광주 부분이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사회공헌 점수하고 진정성 점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도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부적인 그 데이터는 도표에서 확인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 수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